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애널리스트 정석원 연구원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석 연구원 죄송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간혹 이랬는데 속보들이 자꾸 떠가지고 대외 리스크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을 가상으로 오늘 뭐 하는 모양인데 요건 좀 이따 다시. 오늘 주제는 디스플레이 시장 게임 체인저인 OLED 이렇게 정해 오셨어요.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그런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또 업황 개선에 대한 좀 미심쩍은 부분도 의구심들이 제기하는 이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지금 상충되는 재료 아닙니까? 일단 리오프닝이 IT 수요에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IT 산업기기 판매 수요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논란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CD TV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하반기부터 수요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기저가 낮아진 걸 감안하면 올해 TV 수요는 그렇게 뭐 역성장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까지 TV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TV 시장은 마이너스 3%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결국 LCD와 OLED로 나눠서 봤을 때 LCD 산업의 가장 큰 인디케이터 지표로 보는 게 이제 LCD TV 패널 가격의 그 변화인데요. 네. 그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LCD TV 패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다시 반등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OLED는 이제 계절성을 좀 크게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출시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모바일 OLED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 관련 업체들의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기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조금 뭐랄까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낮아졌고요. 낮아졌어요.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네. 하반기 가면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하반기.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사업인 LCD에서 OLED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고 LG가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진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글로벌 1위 TV 업체이죠.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가 어찌 보면 이제 경쟁사일 수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TV 패널을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올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을 좀 채택을 해주고 하면 이제 지금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부문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회사 저희 리서치의 이제 네. 추정치이긴 한데요. 올해 전체 매출에서는 OLED TV 매출 비중이 대략 20% 그리고 TV 매출 부분에서는 70% 정도가 OLED TV 부분의 비중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런 매출 비중이 큰 부분에서 수익성,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아직은 그래도 LCD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처음으로 거의 8년 만에 OLED TV 패널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이제 이뤄냈는데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이익 개선이 좀 된다면 LCD TV 패널 가격이 아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올해는 연간 이익 감소로 나타날 텐데 OLED TV 쪽에서 이제 이익이 다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IT 수요의 기기를 불러일으켰고 작년에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의 버금가는 2.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는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1.5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하셨지만 목표 가격은
좀 하향 조정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LCD TV 패널 가격이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인 한 달에 뭐 10% 정도씩 패널 가격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예상보다 이익을 조금 오래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 가치가 낮아지면서 목표 주가는 좀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LX 세미콘을 중소형주 중에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탑픽으로 지금 꼽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LX 세미콘의 매력 포인트가 됐나요? 일단 이거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요.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종목들을 좀 이제 저는 반대로 좋게 볼 때 조금 더 욕심이 나긴 합니다. 네, 독립권 스타일이시군요. 네. 네.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이런 LX 세미콘 드라이브 IC에 관련된 업황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시장의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작년, 재작년에 볼 수 없었던 호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와 T콘 타이밍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주력 업체입니다. 다만 이제 고객사 내에서 MS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성장에 맞춰서 드라이브 IC의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IC의 가격도 지금 계속 인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해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주가는 PER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충분히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LX 세미콘 매력적인데 그죠? 이 외부 리스크만 좀 잦아들면은 네. 자 이제 2차 전지 쪽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반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성장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재들. 네, 그렇죠. 원재료 가격 상승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판가 전가가 가능한 업체들만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판가 전가가 가능한 뭐 양극재, 전지박, 전해질 이런 쪽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SK IT는 원재료 가격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제 PEPP 기반의 분리막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분리막 사업은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창신신소재라는 글로벌 1위의 MS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기술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MS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된 것처럼 다른 기존의 퍼스트티어 업체들이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가격 경쟁이 지금 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결국은 그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밸류에이션 중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지금 뭐 영업이익 추이는 회복을 좀 이렇게 쭉 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군요, 저게. 에코프로 BM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민감할 수도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나름 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증권가마다 이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께서는 또 어떻게 에코프로 BM을 고르시는지. 대부분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에는 4분기 실적도 양호했고요. 일회성 요인을 이제 제외할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올해 이제 최근에 있었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포인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매출 전망 가이던스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원래 시장의 눈높이는 올해 연간 매출 2.4조 원
정도 수준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매출 3조 원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큰 폭의 업사이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26년에 양극재 캐파가 기존 48만 ton에서 55만 ton까지 그래서 15% 정도 캐파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여력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재 건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거버넌스 관련된 ESG 경영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첫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화재 건은 공장 화재. 네. 실제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되지는 않고요. 보험주로 잘 드러났다고는 얘기. 네, 하더군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조인데 이 공장 화재로 미치는 영향이 대략 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이 내부자 거래 일부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조사 이후에 좀 뭔가 인사 정리미. 이동이라든지 정리가 되겠네요. 네,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회사 본질을 근간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한 한솔케미칼 여기는 어떨까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솔케미컬은 기존에 원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케미컬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비중을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보다 2차 전지 쪽의 수익성이 훨씬 높다 보니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은 펀더멘털 기반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ER 15배인데 이 2차 전지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반도체 케미컬이나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닌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익 기여도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리틀 장갑 많이 끼실 텐데요. 이거의 원재료가 되는 엠비라텍스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일시적으로 꺾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네. 이런 것들이 1분기에 바닥으로 해서 이제 좀 개선 가능성이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는 점진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주가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무거워진 상태지만 결국에는 이 턴 어라운드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언젠가 돌아서겠죠. 근데 그 시점이 많이 좀 임박해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외부적인 리스크만 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특히나 모든 섹터가 지금 주가 조정은 다 컸는데 네. 특히 2차 전지 섹터의 조정이 컸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 4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좀 성장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음에 또 여쭤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를 다 듣기에는. 자, 오늘 돈 말씀 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애널리스트고요. 정원석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